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또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금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가마솥 더위, 푹푹 찌는 폭염주의보, 경보, 그리고 여름에는 무언가가 좀 이렇게 태양의 계절, 젊음의 계절 해서 많은 그 미사 어부들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열이 올라가지고 또 몸 불편하신 분들은 또 습하고 그러면은 또 혈관 속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에 이렇게 산책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움직이기 귀찮아 하니까 또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여러 그 여건들이 참 좋지가 않죠. 어떤 이제 되게 유명한 연자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그런데 유난히 어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게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실제로 이제 남편분이 막 사업을 하면은요, 어떤 그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부인들은, 여보 진짜 이번에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진짜 이번에 정말 잘해냈다, 역시 우리 남편이다 하고 되게 많이 그 말로써 이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갖게끔,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어떤 여자들은요 그런데요, 나 지금 되게 이제 열심히 해서 매출도 올랐고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욕구가 생겨,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만해졌다. 아유 진짜 내가 뭐라 그랬어, 교만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자기 또 단련시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를 푹푹 꺾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날도 더운데 좀 이왕이면 나한테 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즐거운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지, 만날 때마다 시비를 턴다? 시비를 건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 그런 유형은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명언은요, 비전을 가져라. 이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기업체, 그리고 하다못해 종교단체, 또 여러 곳에서 또 학생들한테도 이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삶은 제가 봤을 때는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거의 죽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어디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뭔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죠. 내면의 정신 태도를 바꾸면 삶의 외적 양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뭔가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서 그게 긍정적인 삶에 그 영향을 끼친다면은 외면도 바뀌어 있다는 거죠. 바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명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몽상,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구성,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유형이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친구들한테 연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친구가 비전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 나한테 힘이 되는 친구라면 모르지만, 그 친구 자체가 나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면은 굳이 그 만남을 이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한때는 나랑 친했었는데, 한때는 나한테 그래도 용기가 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학습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친구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분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상,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림, 태도, 그죠? 마음을 보는 거,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인지요법,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인지라는 그 개념이 요즘 들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노화가 오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사실 이제 기업체나 아니면은 어느 조직에서도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일 자체가 남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느리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성들이 있는데, 인지라는 거 결코 나이 먹었다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본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더 노력하냐,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기 싫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태도를 가르쳤다면, 나이 들어서는 아 이거 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0년 정도는 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50년 살았어요. 그러면 또 반 100년이 남아 있는 건데,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 아닌가. 그래서 예전하고 내 몸 상태나 마음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전에 굉장히 무리해서 했던 일을 이제 지혜가 생겼으니까 조금 약간 좀 쉬어가는 거, 그리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삶, 그런 분들이 롱런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행하기만 한다.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행해가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감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 오늘이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겠다 하고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 목표, 결과 등을 신중하게 떠올려 보는 기술이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었는데 별로 감이 안 좋았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하다못해 사람의 유형까지 나하고 안 맞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아차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또 실천해 보고, 그리고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 경험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약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되게 능력도 있고 뭔가 머리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 학습 태도도 나쁘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꿈이 없대요. 목표도 없고 그냥 단지 그냥 하루하루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 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좌절을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아 이건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또 나한테 경제적 어떤 자유도 갖다 주겠구나 했을 때, 그때 한번 그 꿈을 한번 펼쳐봐라. 그러니까 그 꿈이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치, 젊은 지성이 고뇌하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꿈이 많잖아요. 되게 큰 꿈이지만 누가 아우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가져, 이런 적은 없었어요. 어릴 때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저는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각자의 그 꿈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어른들이 니 따위가 대통령을 한다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현실에서 남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꿈을 짓밟는 사람들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꿈이란 거는 누구나 꿀 수 있고 네, 또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언은 희망을 가져라. Hope costs nothing. 희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예, 콜레트가 한 아주 명언입니다. 그렇죠. 희망을 갖는데 뭐 비용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 좋은 말 하는데 그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나쁜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결국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망각이라는 것과 희망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불가능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삶에서 희망을 가지면서 네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좋은데, 가끔 그 희망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의 일상은 정리정돈도 되어 있지 않고, 하다못해 막 집도 막 엄청 어지러져 있고, 설거지통에는 막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물건은 물건대로 쌓여 있으면서도 나는 기적을 바라해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과연 기적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대 시대의 문제는
희망도 좋고 목표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막 한탕주의를 뭐 부추긴다거나 뭐 로또 같은 거 뭐 한 방에 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 이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거부터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요 공간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할 거야.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요거부터 이제 해낼 거야 해서 자그마하게 목표치를 세워서 앞으로 행해 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또 생겨나고, 그리고 또 희망도 갖게 되죠. 희망을 갖는 데는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린고비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희망을 갖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되게 매력적이네요. 희망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을 잘하는 사람 자체도 그냥 나는 꼭 기계인 것 마냥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그 스스로 주문을 거는 사람들하고는요, 벌써 얼굴빛이나 그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보기가 싫어요. 저도 이제 오늘 잠깐 그럴 나이라 무릎에 그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갔었는데, 제가 정말 오래 다닌 병원이에요. 오래 다닌 병원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또 정형외과의 특성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초심을 잃은 거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본인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어르신들한테도. 저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실에 이제 들어갈 뻔했거든요. 제 차례가 됐으니까. 근데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사람인지라 한 성격 하니까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참 어린 친구니까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은 저 친구도 무안하고 나도 좀 불쌍사납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에 오랜 그 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이 요즘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병원이 왜 안 될까? 댓글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알고 있고, 이제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오는데 워낙 친절하고, 여긴 어떻게 병원이 의사만 친절하고, 내 친구도 소개를 했는데 가면은 그냥 희망이 꺾이는 듯한 느낌. 정말 애들이 다 얼굴이 다 그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니까 그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친절이란 건 해야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아프고 예민한 사람인데 말투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만약에 임자 만났을 때는 망신당한다. 그 내가 교육을 좀 시켜줄까? 무료로? 나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교육은 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돌려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숨을 쉬고 낙담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의 얼굴빛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장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기계적인 말투에다가 시큰둥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아직 고집만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는 아예 없어지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애들은 말대꾸를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말대꾸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하고, 그리고 길게 늘어뜨리지 말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순간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과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내가 오랜 정을 들이고 잘 장소를 못 옮기는 성격 때문에 이제 이곳을 다니지만 내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많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다. 그쵸? 행동 자체가 안 되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약간 늘어져 있는 삶이죠. 나무늘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한다. 그래서 이미 그 습관적으로 그 내 뇌라는 게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럼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손과 발을 다 쓰잖아요. 몸을 다 쓰면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뭔가 사람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뇌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구나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데, 내가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자꾸 짜증나는 생각만 하고 남이 했던 그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은요, 뇌도 일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건강한 뇌가 결과적으로는 내 삶도 지배를 하거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너무 바보 같죠. 네. 모든 거는요, 내 마음속에서 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겼을 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남 탓만 하고 있고 내 탓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말한 건 다 섭섭하다고 그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죠. 그 전에 만약에 친구 관계여도 저 친구가 아 좀 약간 헛소리 하네 이러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건 정이 있을 때고, 좀 약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을 때는 얘도 그냥 여기까지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좀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요. 안타까움도 있고 또 동정심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함도 있고 귀중함도 다 아는데, 하다못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은 모르고 뭐 전화만 하고 통만 해도 벌써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나온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뭐또 원대한 꿈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하루 시간 가기만 바라고 조직 내에서도 점심때 그렇게 딱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퇴근 시간 땡치면 가는 친구들, 저도 참 많이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왜 저렇게 저 따위로 인생을 살지 하고 나도 이제 약간 마음에서 이렇게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아직도 몇십 년이 흘러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 자체는 진짜 아름다운 거고요. 항상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분이라도 아, 저 사람 이야기 참 좋았어, 저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자가 이제 한 778명 됐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1000명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